다이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저께 되게 다급하게 댓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급함이 막 느껴져 있었어요. "헉, 빨리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추위에 약한 다육이가 어떤 건지 먼저 좀 빨리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 북부 지역인데 이 강원도 뭐 철원이라던가 뭐 양주도 엄청 추워요. 저 10월에 서리 피해 입었고 4월에도 서리 피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추위에 약한 다육이가 어떤 것 있는지 자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로 추위에 약한 다육이 제 거리대에는 추위에 약한 애들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뭐냐면 수연이 약해요. 수연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애는 수연이네요. 수연이 추위에 약하고요. 비치우리대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수연이 비치우리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라울 약해요. 라울은 진짜 취약해요. 그래서 지금이 10월이잖아요. 11월 한 중순만 돼도 양주 같은데 그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라울이 냉해 피해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 저녁 기온이 뭐 영상 2도다 이렇다 하더라도 바람이 매섭게 불면 바람 때문에 얘네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울 그 다음에 비치후리대 그 다음에 수연이가 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있나? 아, 줄리아나도 여러분들 줄리아나도 수연이 옮길 때 같이 이렇게 그냥 같이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호빗이라던가 우주목, 염자, 야곱새니 요런 애들 추위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야곱새니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 얘네가 늘어져요.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놓냐면 이 테이블에 가에다가 놓게 되고 특히 이제 키핑장에서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놔요. 저도 이번에 갔을 때 야곱새니가 늘어지니까 테이블 그 키핑장에서 이 가해 쪽 테이블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바깥쪽에. 그거 보면서 아, 이 야곱새니 옮겨야 되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걔네들도 굉장히 약해요. 특히 야곱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프리티다육 사장님께서 엄청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겨울에. 근데 그 야곱새니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진짜 하우스에 가까운 그 하우스 외벽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 야곱새니가 다 이렇게 그 냉해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새니는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아유 이거 촬영하다 보니까 위층에서 담뱃재 떨은 게 또 여기 또 떨어졌어. 저 눌러붙지는 않았네. 자, 아주 야 진짜 언제 도대체 담배를 피러 나오는지. 자 이렇게 추위에 약한 다육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다육들은 자 이렇게 둥근잎 비치우리대 제가 둥근잎 비치우리대도 그렇고 수연이도 그렇고 뭐 라울도 그렇고 냉해 피해를 입혔는데 자 냉해 피해를 입은 증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요 냉해를 입으면 다육들을 딱 봤을 때 조직이 투명해져요. 자 냉해 피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냉장고에서 상추 얼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냉장고에서 상추를 얼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처가 투명해지면서 축 늘어지죠. 자,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 속 안에 있는 수분이 얼면서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서 세포막을 이 팽창 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서리 보셨죠? 뾰족뾰족하게 예쁘긴 하지만 눈 모양 어때요?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게 부피가 팽창하면서 세포막을 터트려요. 뾰족뾰족한 걸 펑 터트려. 그러면 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추 한 입장에 안에 세포들이 쪼물쪼물하게 침대 매트리스처럼 서로 이렇게 조직이 받쳐주고 있었다면 이 조직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하나로 뻥 뚫리면서 그 하나가 커다란 하나의 세포처럼 경계가 없이 그렇게 되면 축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서 얘네들이 피해를 입어.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동해 피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해든 그게 뭐 냉해가 됐든 간에 세포 조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갖고 어느 날 딱 나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짝바짝해 얼어가지고. 갖고 얼어서 반짝반짝 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안에 조직들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완전히 너무 심하게 냉해를 입었다. 그러면 얘네들이 죽처럼 이게 딱 물이 질질 흐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거고
아주 약하게 그냥 살짝 겉에만 그렇게 왔다. 그러면은 그 겉면이 마치 화상을 입은 애들처럼 그런 증상이 좀 비슷하게 오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떨어져서 죽어요. 이걸 한 번씩 이렇게 냉해 피해라던가 화상 피해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내가 분명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로 인해서 발생된 거예요. 물론 뭐 깍지라든가 그 다음에 항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내가 예방으로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냉해라든가 화상은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만이라도 내가 요거는 좀 자신이 없으니까 커버를 씌워야 되겠다. 이렇게 밤에 퇴근했을 때 새벽에 너무 추우니까 얘네들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덮개로 덮어주거나 혹은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야 되겠다. 이런 결정만 해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셨거나 막연하게 괜찮겠거니 생각하셨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스럽고 이게 그래서 교훈도 커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후회스럽고 나로 인해서 발생된 명백한 피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냉해에 약한, 그래서 냉해에 강한 뭐 이런 것들은 따로 굳이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굳이 이 예쁜 애들을 굳이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까? 옛날에는 막 제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철수를 하려고 했냐면 다육들이 높은 일교차로 인해서 예뻐져요. 근데 제가 지난 겨울까지 거리대에서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다육들이 최대한 예쁜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도록 내년 봄에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너무 쉽게 얘네들을 이렇게 들여 넣어주고 편안하게만 해주면 그러면 오히려 얘네들한테도 좋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는데 영상을 보다 보면은 많은 매니아님들이 진짜 안정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조금 강하게 키우지 왜 저렇게 조금만 춥다고 하면 들여놓고 조금만 덥다고 하면은 가려놓고 왜 그러실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내가 너무 소중하게 너무 예쁘게 생각하는 요 녀석들이 냉해 피해 혹은 화상 피해를 입는 것보다 내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위안에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자책감을 갖는 것보다. 다육이 베란다 안쪽에서도 여러분들 일교차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10월까지는 햇볕이 좋기 때문에 거리대에서 해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자 온도가 하루 중 온도가 언제가 제일 낮냐? 해 뜨기 직전의 온도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를 보면은 보통 새벽 6시쯤에 가장 이제 최저 온도를 나타내거든요. 자, 최저 온도가 영상 2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영상 2도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리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습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습도로 인해서 다육들이 더 체감의 그런 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상 2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면 위에서 떨어져 있는 이제 뭐 2m, 1.5m 정도에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그런 온도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아주 그 전반적인 어떤 지역을 통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똑같은 도봉구라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방학동하고 도봉동하고는 다른 온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양전은 지역적으로 저랑 30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그동안 키워왔던 어떤 그런 경험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내 그 지역의 환경을 맞춰야지. 이게 내가 3층이잖아요. 3층하고 바로 위층 뭐 10층하고도 또 환경이 너무 달라요. 해가 뜨는 시간, 일조의 시간,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시간, 그 다음에 뭐 해가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어떤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기예보를 갖고 맹신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그 피해는 바람도 있다는 거. 바람도 냉해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지형에 계신 분들은 차광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해요. 자, 일교차는 보통 우리가 10도 정도의 일교차가 있으면 다육들이 예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이상의 높은 일교차들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고요. 밤에 얘네들 칼바람 맞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귀찮은데. 그쵸? 너무 귀찮은데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적어도 신문지만 덮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닐 있잖아요. 비닐만 덮어줘도 괜찮아요. 자, 근데 내가 관수를 했어. 관수를 했는데 비닐을 덮어줘. 물론 이게 증산이 되고 이게 증산이 되려고 하면 그 비닐에 이게 물이 고이는 게 뭐 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밤중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냥 또 그런 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신문지를 덮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도 괜찮아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남녘지방은 아직도 활발하게 분갈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지금 분갈이 용토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여기 경기 뭐 북부 지역 이런 데서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미 이제 애들 어떻게 냉해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분갈이 시기, 그 다음에 분갈이의 방법이라든가 관수, 뿌리 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특정 제 영상에서 주제를 지금 하는 분갈이 이렇게 해도 저쪽 남쪽 지방하고 강원도 지방하고 어때요? 다르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 뭐 같은 내륙 지방이라 하더라도 뭐 특별히 더 추운 지역이라든가 바람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초반에는 진짜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예쁘게 키우려고 되게 그냥 실험 정신이어야 된다고 하나? 애들이 뭐 불쌍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육이를 좀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고 나도 나름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근데 그게 그 예쁨이 사실은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내가 잘 키우려고 했던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빨리 예뻐지고 얘네들이 오랫동안 예뻐지는 모습을 내가 보려고 그런 선택들을 했던 거예요. 빨리 생노숙, 차광 없이 노숙을 빨리 시키고 싶고 최대한 늦게까지 여기 있게 만들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 제가 이제 원하는 거 빨리 물들어 오랫동안 물들어 있어 빨리 묵어질래 이런 저의 어떤 내심이 반영되는 그런 키우기법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왜 연륜이 있는 엄마들이 여유가 있게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는 얘네들이 얼마나 예쁘는지 이미 알고 그리고 언제까지 예쁘는지 알고 때가 되면 예뻐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1년 안에 혹은 가을과 겨울 봄 뭐 길게는 새사이클 짧게는 올 가을에 얘네들을 단순히 내가 올 가을에 내가 얘네들을 빨갛게 물든 모습을 꼭 보고 싶어.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나 얘 이쁜지 알아. 나 얘가 결국에는 예뻐진다는 거 알고 나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살짝 달라졌어요. 하고 제가 이제서야 이해해요. 안전하게 키운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비치오리대를 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저 바깥쪽이 그래도 바람을 더 타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바깥쪽에 있는 애들하고요, 안쪽에 있는 애들하고요, 나중에 냉해 피해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화분이 굉장히 차가워요. 와, 이 차가운 데서 저 뿌리가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하죠, 진짜. 자, 라울도 안쪽으로 제가 샴페인하고 바꿔줄게요. 와, 예쁘다. 진짜 이 먼노. 어머, 이 먼노 이것도 프리즈다육에서 온 먼노네. 프리즈다육 사장님은 먼노 잘 못 키운다면서 예쁜 먼노를 그렇게 많이 갖고 와. 그리고 새끼를 그렇게 잘 낳아요, 사장님 댁이 먼노가. 라울도 안쪽으로 좀 옮겨줄게요. 이 라울은 성장하고 있는 라울. 좀 애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자, 라울도 저 샴페인하고 자리 바꿀게요. 이제 추위에 막 약한 애들이 있는 반면에 추위에 조금 강한 애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있는 에케베리아 애들이 추위에 강한데
굳이 추위에 강하다고 그 추위에 남겨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호주 캔버라에 사시는 그 할머니 유튜버님께서 영하 8도까지 마당에다가 내놓고 다육들을 그냥 키우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항상 봄에 나와서 영상을 찍는 게 그거야. 얘가 살아있어. 너무 기뻐. 얘가 이제 살아있어. 이제 살아날 거야. 막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이 너무 신기하게 그 많은 다육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또 겨울 되면 다시 얼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걔네들은 거기에 완전히 적응을 한 거죠. 그 사이클에. 갖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나는 그렇게 못한다. 노숙이 안 된다. 그랬더니 나뭐 해보래. 그렇고 못하는데 자신 없는데 해보래. 나는 못해요. 이렇게 그분도 마당에다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분에 키워요. 그 넓은 마당이 개걸음으로 다녀야 될 정도로 층층층층 쌓아가지고 다육이를 그렇게 키우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얘네들도 안쪽에 있는 애들은 괜찮고 바깥쪽에 바람 타는 애들이 냉해 입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 다급하게 주위에 약한 다육들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법한 다육들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호빗 당인, 당인금 이런 애들도 다 약해요. 그러니까 칼랑코에 속에 속하는 애들 추위에 약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수연이, 그다음에 비치오리도 약하고요. 라울 굉장히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좀 단돌이 하셔야 되고 저쪽에 줄리아나도 약해요. 여러분들. 줄리아나도 약하고요. 그다음에 뭐 야곱센이라든가 이런 애들 약하니까 그다음에 우주목, 염자 이런 애들도 엄청 약합니다. 그다음에 사랑무, 아악무 이런 애들도 약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 자 느낌이 대충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단단하게 목질화된 어떤 그런 그 다육들의 느낌이 아니라 우주목의 그 목질화된 부분 말고 목대가 살짝 굵으면서도 약간 좀 연들연들한 것 같은 녹빛의 그런 목대를 갖고 있는 애들이 문제가 좀 많이 돼요. 반면에 이런 애들은 진짜 추위에 정말 강해요. 러블리로즈. 제가 지난 이 봄에 그 서리피에 입었을 때 이 조그만 러블리로즈 잎꽂이도 다 살아남았어요. 샴페인도 막 다 죽었는데. 얘네들 다 살아남았어요. 대단한 애들이야. 이 러블리로즈 애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진짜 너무 색대비가 진짜 너무 끝내준다. 끝내주게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래서 키우죠.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